우리 궁궐 건물 중에 유난히도 애잔한 슬픔이 배어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창덕궁 낙선제입니다. 마치 지금 창덕궁의 동쪽 구석에 몸을 숨긴 것 같은 그런 위치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궁궐인데 화려하지 않고 무슨 일반 사대부 가문의 집처럼 좀 소박하고 검소한 모습?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닐까.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그보다는 이 정말 궁궐, 조선의 궁궐인데 가장 최근까지도 우리 사람이 살았던 곳, 특히 여기서 연상되는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순종, 영왕, 그리고 영왕의 부인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 그리고 덕혜옹주, 비정한 역사의 희생양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낙선제로 들어가는 문은 장락문입니다. 이 장락문 글씨가 흥선대원군 글씨라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에게 있어서 글씨의 멘토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죠. 그래서 이 글씨에도 아주 굵고 진한 그런 힘이 좀 느껴지는데요. 장락문은 이 뜻이 중국의 여자 신선 서왕모라는 신선이 있는데요. 그 신선이 사는 월궁의 또 다른 이름이 이 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락문을 통해 들어가면 신선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데요. 근데 이 낙선제에 서려 있는 역사를 보면 이 문의 이름 역시 뭔가 너무나 또 한 번 더 마음을 시리게 합니다. 장락문 들어갈 때 여기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문지방에 요 홈이 뭘까? 요 홈은요, 실제로 정말로 그 편의성을 위해서 기능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이품 이하의 관리들이 예전에 초혼이라는 외바퀴 가마를 탔죠. 이렇게 바퀴는 하나고 높고 긴 그 초혼이 들어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홈을 냈으니 요 홈이 길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초혼이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집들은 이렇게 문지방도 없애고 소술대문도 거의 뭐 없애거나 아주 높였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홈으로 기능을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렇다면 이 초혼 탔을 때 요 계단은 뭘까? 그때 정말 이런 초혼이 요 계단은 어떻게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송할 때 에피소드인데요. 요 홈을 문제로 냈더니 학생들 중에 이 홈이 혼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런 오답을 낸 적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이 땅바닥 쪽을 간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아마도 그 오답은 이 낙선제가 상을 당한 왕비나 후궁의 거처였기 때문에 그런 상상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는 초혼이 지나가서 제 이렇게 가면 저는 가막군인가요? 네, 낙선제입니다. 근데 이 낙선제는 요 건물뿐만이 아니라 요 낙선제, 그리고 옆에 있는 석복헌, 그리고 저쪽에 있는 수강제, 여기까지를 다 낙선제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 낙선제라는 이제 현판이 보입니다. 낙선제는 선함을 즐긴다, 이런 뜻의 맹자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름 하나하나가 오히려 이 안에 서려 있는 아픈 역사와 너무나 강하게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느낌이어서 생각보다 더 강렬하게 좀 느껴집니다. 이 낙선제에서 떠오르는 인물,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조선의 27대 마지막 왕, 마지막 황제 순종입니다. 순종 임금이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기라는 그 일제 강한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 낙선제 창덕궁을 지키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여기서 숨을 거둘 때까지 조선은 끝내 국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이 낙선제에서 생각나는 또 한 분은 바로 이방자 여사입니다. 조선의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비조, 그러니까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왕이 1908년 11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인질로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방자 여사입니다. 황족이고 뭐 황태자 비고를 떠나서 정말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는 정말 기구한 삶이 시작된 건데요. 이방자 여사는 일본인이었지만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근데 영친왕께서는 왜 귀국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방 직후 왕권의 부활을 경계했던 이승만 정권이 조선의 왕족의 입국을 일절 불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영친왕 전하와 덕혜옹주의 국적을 하루속히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고 귀국시켜야 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낙선제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방제 여사는 그 영왕을 섬기면서 그리고 또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서 사회사업에도 정말 헌신하고 품위를 끝까지 잃지 않았던 분입니다. 1989년 4월 30일 여기서 이제 여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정말 불과 최근 한 30년 전까지 여기엔 이런 비운의 주인공들의 삶의 채취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 낙선제 건물이 특히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 이 무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살을 보면 똑같은 무늬들이 아니라 다 조금씩 다른 무늬들을 섞어 놨는데요. 그래서 참 소박하고 검소해 보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정말 최고로 절정으로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게 지켜봐야 될 무늬가 있죠. 바로 지금 요 무늬입니다. 요 무늬는요, 요게 이제 그 빙열무늬라고 하는데 요 벽이 화방벽이라고 합니다. 화방벽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방화벽인데 그때는 화방벽이라고 했나 봐요. 바로 여기에 이제 온돌이 있으니까 아궁이가 있죠. 이 아궁이에 불을 떼면 불티가 막 튀겠죠. 그러면 이게 목조 건물이니까 그 불티 튀는 거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화방벽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 위에 나면 괜찮나? 하여간 이게 방화벽, 화방벽입니다. 근데 이 무늬를 빙열무늬라고 해서, 빙열 그러니까 얼음이 깨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얼음이 얼은 곳에 돌을 확 던지면 쫙 이렇게 불규칙하게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빙열 무늬를 만들어서 화재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뜻을 조금 더 담은, 뭔가 불규칙해 보이면서도 하나의 또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문양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석복헌 넘어가는 이 담에는 뭐 한눈에 봐도 거북이 등껍질 무늬입니다. 바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또 그런 문양들, 이런 수많은 문양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있는 곳이 낙선제입니다. 이 낙선제는 궁궐인데 화려한 단청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헌종이 이 낙선제를 지을 때 워낙 소박하고 검소했던 영조를 본받으면서 지어서 이렇게 단청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단청이 아닌 무채색으로 칠해놓은 이 낙선제 건물이 더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청이 없는 궁궐 건물은 덕수궁에도 있습니다. 서거당이죠. 바로 임진왜란 끝나고 선조가 정말 이 치욕을 다시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덕수궁에서 서거당을 쓰면서 거기엔 단청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단청 대신 역사를 칠한 곳 덕수궁의 서거당과 함께 낙선제의 단청은 저 단풍들이 대신해 주는 것 같고요. 아니, 사계절마다 이 자연이 이 낙선제에 그때그때 알맞는 색을 칠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유튜브도 좀 특이하죠? 지난번 그 종로에서도 그렇고 진짜 거참 희한하네요. 어떻게 요 촬영 타이밍에만 저기가 저렇게 됐죠? 저쪽이? 근데 진짜 하늘은 지금, 야, 이게 가능한 건가 진짜? 뭐 나라 망한 얘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렇게 날씨가 조화를 부리네요. 희한하네. 이게 뭐 제 과대망상일까요? 글쎄요, 희한하네. 낙선제 옆으로 들어오는 이곳이 이제 석복헌입니다. 석복헌은 정말 뭐 석복헌 지나서 이제 여기가 수강제입니다. 이 수강제는 낙선제 앞에 요거 뭘까요? 이거 뭐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저 밖을 봤을까? 아니죠. 아니면 뭐 여기서 누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앉아서 들었을까? 아니죠. 이거 뭐 다 아닙니다. 옛날 사대부가에 다 있었다는, 이게 이제 노두돌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말을 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까 저기 초혼을 타고 들어와서 여기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높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딱 편하게 내릴 수 있게 이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게 이 노두돌인데요. 자, 이 노두돌, 노두돌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겸손하게 앉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